자, 어제 HLB 그룹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았죠. 아무래도 이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나노코박스 같은 것도 민감하고 또 하루하루 뉴스도 민감하지만 조금 긴 호흡을 갖고 본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악재보다는 호재가 중요하고 또 좋게 이 주가에 반응할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이 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WHO 전문가가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면역 완성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백신 대주 연구가 20일 정도에 이제 발표가 낼 예정으로 나와 있으면서 어제 주가들이 조금 더 강했죠. 어제 살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베트남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나노코박스 면역 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가운데 이 백신의 대주 연구가 오는 20일 이내에 발표될 거라는 이 BNT 뉴스의 기사 출처입니다. 이 전반돈 보건부 차관이 코로나19 검토 및 촉구,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연구 임상시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했죠. 금방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에 대한 또 특별 기준들, 이런 게 전부 다 생길 생각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이 나노코박스, 코비박, ALCT, 에로사역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ARCT 요게 이제 mRNA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mRNA 방식에는 큰 특허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 지불에 관한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어쨌거나, 음, 이 국내 백신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백신 사이에 대주 연구가 있는데, 보건부는 두 개의 위원회 및 WHO와 협력해서 특정 기준 세트, 그러니까 아침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기준 세트를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 이전에 이를 전부 다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5일 정도 남았죠. 이 지난 12일 날 이렇게 오후 회의에서 베트남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원성을 기반으로 백신의 보호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이 10일 날 이루어졌고 그 회의 결과가 바로 백신 대전국에서 20일 날 발표를 다 하자는 이런 의견들 그러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우리 mRNA 방식에 관해서 모더나 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이 특허를 공유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공동 창업자인 그 박사님도 만약에 공유를 하게 되면 누가 이 개발을 할 것이고 누가 특허 개발에 도전할 것인가. 오히려 그거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 관련해서 우리가 단백질 개발 백신인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나노젠, 나노코박스는 특허가 없을까? 특허에 대한 부담이 없나 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노바백스나 이 SK와사의 합성 항원 방식, 요 특허가 있습니다. 정점에 바로 GSK가 있습니다. 이게 면역 증강제라고 하네요. 이게 보면 합성 항원 방식,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죠. 이게 면역 증강제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면역 증강제가 바로 GSK 이게 됩니다. 이 제조 특허를 GSK가 갖고 있는 거죠. 영국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노바백스가 우리나라 백신 품목 후보로 꼽히게 되면 다시 이제 이 선택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 코로나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는 전부 다 영국의 GSK 핵심 기술을 사용 중인데 이 단백질 항원을 사용하는 방식의 두 회사의 백신은 전부 다 면역 증강제가 필수라고 합니다. 즉 GSK가 면역 증강제 특허 정점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직 노바백스는 지금 일단 그 인도 이 백신 제조사 세럼 인스티튜트와 자사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의 규정 심사를 요청하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승인이 난 이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렇게 해서 이 만약에 승인이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다섯 번째 이 코로나 백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이고 바이러스 베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방식인데 아직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에 대한 승인은 없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로 제조합 단백질이고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는 베트남에서 이번에 임상 3상 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라 편해서 건조라도 어쨌거나 베트남에서 제일 빨리 이렇게 났습니다. 노바백신은 이 자체 개발한 사포닌 기반의 명령 증강제 매트리스 M 요걸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트리스 M의 주 성분이 QS21인데 자, 이 QS1의 정제 및 제조 특허를 글락소스미스글라스 GSK가 보유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DKI라는 게 사실상 위탁 생산 업체나 마찬가지고 GSK가
특허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게 됩니다. 즉 QS21이 필요한데 요거의 정제 및 제조 특허를 GSK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GSK의 가격에 따라 노바백스의 가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보면 GS21이 1g당 10만 달러, 즉 1억 2천만 원 정도로 이 코로나 백신 허가를 받은 GSK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11에 이게 이 QS21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흡입 물질 이 GBP 골격에도 당연히 GSK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초에 알룸하고 AS03 두 가지 면역 증가제를 사용했었는데 알룸은 8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특허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특허료가. 근데 AS03은 GSK가 개발한 제품이며 가격 지불 즉 특허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결국 이제 AS03을 최종 선택했는데 이 GBP510 이상에서 알룸보다는 AS03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제조합과 이 개발 방식을 갖고 있는 나노젠 나노코박스도 역시 GSK랑 연결이 돼 있을까? GSK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혹시 백신을 개발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나노코박스에 관한 얘기를 조금 몇 개 해보면, 자, 나노코박스도 역시 제조합 단백질 이런 걸로 만든 이 개발을 하는 백신이죠. 이렇게 보시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기반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냉장 보관, 이 보관이 굉장히 편하다는 게 보관이 편하다니까 당연히 유통이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계열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RNA 백신,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알아 백신, 제조합 백신은 다양한 백신 플랫폼 기술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HLB에서 권리를 인수한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해서 만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체내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생산 품질이 일정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 노바백스하고 똑같이 이 면역 증강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단백질을 곤충 세포에서 이 생산한 후에 사포닌 기반 면역 증가제를 첨가해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든 백신, 즉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생산에서 널리 사용되는 포유류 세포인 CHO 세포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약간은 틀리죠. 그러니까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방식이 약간 틀리고 백신의 일반적인 면역 증강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및 효율성이 입증된 알루미늄염을 면역 증강제로 사용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알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한 80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허료 지불이 필요 없는 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제가 의학 박사에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거나 GSK에 특허료를 내지 않는 이런 방식이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된 나노젠에서 개발 중인데 이 나노젠이 베트남 유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약학과 대학 보스턴 대학에서 임상학, 병리학 등을 공부한 뒤 산업비 등 대학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훈훈회장 이력이죠. 비우컬의 1997년도에 설립한 회사죠. 또 단백질 의약품인 패길레이션의 미국 특허를 따로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이 베트남이 이 126년의 백신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의 백신 안제품 생산에 있어서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서 아시아 네 번째, 우리보다도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베트남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 GSK의 이 많은 이 특허를 지불하고 있는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는 틀리게 아마 나노젠은 GSK의 특허료를 주면서 나노코박스를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 나노젠의 직원이 아니고 또 정확히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는 알루미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나노코박스가 아닐까 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우 산업이 1.56%, 나스닥 1.73%, S&P 500 1.71%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증시가 올라도 우리나라가 떨어질 때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느끼고 많이 실망도 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어제 이틀 좀 좋았죠. 따라서 오늘 좀 탄력을 받아서 해외 증시가 좋은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았고
일단 기업 실적 호조 좀 소식이 있어요. 한경증권 출처인데 이 은행주 굉장히 후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3분기에도 기업들 후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 주식 웃기지 않아요? 제 생각인데 며칠 전만 해도 막 뭐 난리 날 것처럼 막 다 온 세상 망할 것처럼 인플레 뭐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니까 갑자기 막 긍정적인 실적 발표 3분기에도 후실 그러면 며칠 전에 무너졌을 때도 좀 3분기 후실적 날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항상 모든 결과로 얘기하죠. 이게 당연한 거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왜 이렇게 올라갔지라는 이유를 찾고 떨어지면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는 이유를 매일 찾기 때문에 매일매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뉴스나 기사는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국 증시가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